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 프로그래밍 기초 3장 이미지와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대표적인 웹 콘텐츠 리소스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화면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테이블의 구조 및 활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미지 태그의 상세 사용법을 배워 웹 콘텐츠 제작에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테이블을 활용해 데이터 구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미지입니다. 웹화면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미지, img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할지 지정해야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바로 src입니다. 또한 이미지의 원래 크기를 일시적으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바로 이제 width와 height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lt 속성을 이용을 해서 혹시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 경우 보여지는 설명문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src에 들어가는 이미지 경로는 우리가 하이퍼링크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그리고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 혹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UR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를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JPG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압축을 통해서 용량을 줄인 이미지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뭐 이런 것으로 찍은 원본 이미지는 우리가 로우 포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식은 용량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 포맷의 이미지, 사진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용량을 줄여준 것이 바로 JPG입니다. 다만 용량을 지나치게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적절한 선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GIF 이미지입니다. GIF의 특징은 바로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GIF라 그래서 동영상은 아닌데 사진인데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이 GIF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투명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투명 이미지는 우리가 트랜스페런트 이제 이미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다라고 로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러한 로고를 만들게 되면 이미지 파일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경색이 있겠죠. 이 이미지 위에도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색깔을 가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배경이 흰색이면 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바탕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 이미지를 네, 이렇게 파란 배경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 파란 바탕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하얗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경색을 가지는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면 주변의 배경색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깨끗하게 이 글씨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투명 이미지는 우리가 웹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능인데요. 이제 그것을 구현해 주는 것도 역시 GIF입니다. 자,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256 색상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나온 포맷이 PNG입니다. PNG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의 약자고요. 보통 JPG와 함께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고화질을 유지하면서도 투명 이미지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 이미지는 지금은 요 PNG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VG인데요. SVG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 네, 벡터 이미지라는 겁니다. 벡터 이미지. 자, 이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의 처리를 픽셀이 아닌 수학적 계산에 따른 선의 연결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화면의 픽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픽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픽셀에다가 색을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네모로 되어 있는 픽셀을 칠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A라는 글자가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 보면 볼수록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 픽셀이 사각이기 때문에 이 사각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가 이렇게 계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층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나 이런 것들은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JPG나 뭐 이런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비트맵 형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픽셀 단위가 아니라 이미지들의 이 선의 위치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연결하는 최적의 루트를 계산을 해서 그때그때 맞게 보여주는 형식, 그게 이제 벡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 이미지는 특성상 화면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24768이라는 해상도를 가지는 컴퓨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이 안에 우리가 500 바이 500짜리 이미지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거의 화면의 반 정도를 차지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1920 1080 HD 해상도입니다. HD 해상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500 바이 500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보였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커다란 글씨가 보였을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글씨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겠죠. 그럼 전체 화면에 맞게끔 얘를 늘려서 이걸 보여주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아까 그 픽셀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커짐에 따라서 픽셀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SVG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최근에 이제 웹에서 아이콘이나 뭐 이렇게 이제 화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예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벡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경로인데요. 이미지 경로는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배우면서 하이퍼텍스트, 앵커 태그를 배울 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상대 경로는 현재 HTML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파일과 같은 위치에 img라는 폴더가 있고 hello.jpg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위 폴더로의 이동은 점점 슬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동, 두 개 이동 이렇게 되겠죠. 절대 경로는 웹서버 이루트입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게 PC의 하드디스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웹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HTML 폴더들이 위치하는 시작점을 루트 혹은 다큐멘트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최상위 위치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위치는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서버마다 실제로 HTML 다큐멘트를 어디에 뒀는지에 대한 경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웹 서버를 통해서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큐멘트의 위치가 요 루트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주의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PC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같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한 콘텐츠를 웹서버에 올려서 보게 되면 이미지를 웹서버에 있는 경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로부터 찾게끔 돼서 컴퓨터마다 보는 사람마다 하드디스크 경로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이미지를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예, 다음은 URL인데요. 이 URL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이미지의 주소를 이쪽으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그 실제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자리에다가 배너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024에 200 정도 되는 크기다. 혹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광고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근데 이게 300에 300짜리입니다. 했을 때 실제 진짜 이미지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의 모양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비아다 placeholder.com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다 placeholder.com 하고 이미지 크기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은 그 이미지를 가상으로 생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실습 예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태그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테이블 태그입니다. 자, 테이블은 예전에는 화면의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레이아웃을 목적으로는 별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들의 목록, 예, 이런 어떤 목록 형태의 걸 만든다거나 다양한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할 때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 이런 테이블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테이블은 아직도 많이 쓰는 그런 HTML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테이블의 기본 구조는 바로 로우와 컬럼입니다. 로우. 그래서 테이블 로우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컬럼이 되겠죠. 이 컬럼. 자,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태그 중에 tr이 바로 row를 표현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3개짜리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테이블 셀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row를 만들죠. tr로 row를 만들고 그다음에 첫 번째 셀을 지정하기 위해서 td 또 td 이런 식으로 td쌍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줄이 끝났으면 tr 닫아주고 다시 tr 열고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테이블을 사용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 기법은 테이블의 셀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개의 셀을 경우에 따라서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을 합침으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콜스팬과 로우스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테이블의 기본 구조 TR과 TD로 구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TR과 TD로 구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TH가 지금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TH는 테이블 헤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제목 컬럼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지나기도 하고요. 가운데 정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셀들은 TD로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태그들이 있는데요. 아까 TH 이외에도 Thead라든가 Tbody라든가 Tfoot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태그들은 이제 시멘틱 태그죠. 시멘틱 태그. 이런 태그들은 시멘틱 태그. 네, 역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헤더의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문의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테이블 바닥의 영역이다라고 영역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변경사항은 역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CSS를 적용을 할 때 셀렉터로 사용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뭐 기능 차이가 있긴 합니다. 프린터 출력 시 테이블이 길어져서 스크롤이 되거나 했을 때 뭐 매 페이지마다 이것만 이제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헤더와 후터가 보이게끔 한다거나 뭐 그럴 때도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확장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컬럼을 늘리기 위한 콜스팬, 그 다음에 로우를 늘리기 위한 로우 스팬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테이블인데 예, 3개, 2개짜리 테이블이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거. 자, 테이블을 확장할 때는 시작 위치의 TD에서 속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콜스팬이란 속성으로. 자, 예를 들면은 요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우리 숫자 2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두 번째 TD에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TD는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D에서 콜스팬을 2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을 썼고요. 콜스팬이 2개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TD가 돼야 되는데 요 마지막 자리 TD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TD가 한 쌍, 두 쌍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로우에서는 그냥 TD가 3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로우 스팬의 경우에는 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고요. 예를 들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죠. 두 개를 합친 거. 자,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시작 위치. 첫 번째 TD겠죠. 시작 위치에서 로우 스팬을 2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D는 정상적으로 TD 두 개가 오겠죠. TD. 그 다음에 두 번째 TR로 넘어갔을 때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 TD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TD가 두 개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이블의 크기를 테이블의 셀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HTML에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입력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이 끝나고 관련된 실습 예제들 읽지 말고 꼭 해보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